볼까요? 네. 3월 1일 수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민규입니다. 네, 오늘 104주년 3.1절입니다. 네. 1919년 3월 1일 일제 지배에 맞서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비폭력 만세 운동을 기리는 날이죠. 태극기 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게 또 있습니다. 네. 바로 불조심인데요. 계속해서 날씨가 좀 건조해서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낮까지 비가 온다고는 하는데 양이 좀 적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계속 건조할 거라고 합니다. 불조심 신경 써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영화 관람권 받으실 행운의 주인공 두 분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두 분 뽑습니다. 상클 1시간 생방송 보시다가 어느 장면에서든 굴욕샷도 좋습니다. TV 화면 사진 찍어서 여러분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올려주실 때 아시죠? 해시태그 JTBC 상암동 클래스 함께 달아주셔야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휴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평소에 출근하시는 것보다 출근하시면서 상암동 클래스 놓치신 분들 계실 테고, 그래서 상클이 처음이신 분들, 상클과 오늘부터 1일이신 분들 계실 텐데 사진 많이 찍어서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날씨 자세히 알아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어주신 별명, 우리의 날씨 막내 와! 김민지 기상캐스터 만나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상캐스터. 자, 오늘 휴일이라서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아침부터 영상이라고요? 네, 3일절인 오늘은 아침부터 공기가 많이 부드럽습니다. 서울의 최저기온 4도 등 전국이 아침에도 영상 기온에 머물러서 어제보다 포근하겠고요. 낮에는 더 온화하겠습니다. 맑고 온화한 날씨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열흘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전국 곳곳에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남아있어서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조특보가 없는 지역도 대기가 많이 건조해서 오늘은 야외 활동하실 때 불씨 관리에 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강원 영서에 1mm 안팎, 수도권과 충청, 남부지방은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제주와 남해안은 낮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잦아들면서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아침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겠습니다. 현재 서울, 대전 6도, 부산 10도로 전국이 영상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청주 10도, 창원, 부산 13도로 평년보다 높아서 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기는 건조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면서 안전하게 3일절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가 여러분 만나뵈면서 너무 들떴나 봐요. 네. 이제 이걸 거꾸로 들고 거꾸로? 있어요. 뭐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네이버와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3월 1일 3일절이자 공휴일 도로 상황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3일절인 오늘 외출 계획 있으신가요? 멀리 지방으로 나들이 가기보다는 근교 향하거나 아니면 도심에 약속 있는 정도로 이동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도를 봐도요. 지방 방향은 대부분이 무난하고 교통량만 조금씩 늘고 있는 수준입니다. 서울 시내도로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강 따라 이동하는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이렇게나 비교적 여유롭고요. 분당 수서로 이용해 도심 들어오기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도심에 3일절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으니까 출발 전 교통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엔 사고가 났습니다. 중앙선 춘천 방향으로 단양8경 휴게소 입구인데요. 화물차가 간판을 들이받으면서 지금 진입로도 통제 중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교통량이 차츰 증가하면서 속도 떨어지는 곳은 광주 원주선 원주 방향으로 초월 부근, 그리고 경부선 부산 방향으로 서초 부근이 되겠습니다. 안전띠 모든 좌석에서 착용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어제 경북 예천에서 난 산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3일절인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릴 대규모 집회로 종일 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본토 곳곳에 드론 공격 시도가 포착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경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투표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민주당, 친명 대 비명 내분에 빠지고 있습니다. 머니클래스 기준금리 동결에 부동산 시장은 기대감이 솔솔, 전문가와 시장 상황 자세히 짚어보고요. 또 다른 마약 의혹이 나온 배우 유아인부터 트로트 오디션 황영웅의 과거 논란까지 연예계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낮에 경북 예천군에서 난 산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700명이 넘는 사람들과 헬기 13대 등의 장비가 투입됐지만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지면서 다른 지역들에도 크고 작은 산불이 났습니다. 당분간은 계속 조심해야겠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산불에 밤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화염은 학교 인근까지 번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경북 예천군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 쪽으로 계속 타고 지금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일단 불길을 계속 잡는 중이고요. 헬리콥터하고 소방차하고 와가지고 계속 하고 있어요. 산불 2단계가 내려지고 헬기도 13대나 투입됐습니다. 산불 진화 헬기가 순식간에 연기 속에 갇히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한때 인근 주민 374명이 대피했다 산불이 조금씩 진화됨에 따라 대피 인원은 밤사이 59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번 산불로 37헥타르, 축구장 53개 면적의 임야가 피해를 입은 걸로 추정됩니다. 저녁 8시를 조금 넘긴 시각, 강원도 평창군에서도 산불이 났습니다. 한 주택에 난 불이 인근 산으로 옮겨 붙었고 불길은 70여 분 만에 잡혔습니다. 산불은 전국 각지에서 이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2시 15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나 인근 텃밭에서 80대 주민이 숨진 채 발견됐고 비슷한 시각 경북 영천의 야산에도 불이 나 4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일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내려졌던 건조특보는 이제 전국 곳곳으로 확대됐습니다. 기상청은 전국에 바람도 대체로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며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민주당의 분위기는 더 뒤숭숭합니다. 이탈표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오면서 친명계의 입장은 더 강경해졌습니다. 다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다면 부결을 당론으로 밀어붙여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비명계는 이 대표가 이제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다시 온다면 가결될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먼저 최규진 기자입니다. 당 원내 지도부는 공개석상에선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표결 결과가 주는 의미를 당 지도부와 함께 깊이 살피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당의 단일한 대우를 위해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 너무한 결과가 아니냐는 등 비명계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일부 참석자는 추가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를 대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비명계의 이탈을 막기 위해 당론으로 부결을 강제하자는 겁니다. 공개적인 성토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표와 가까운 김남국 의원은 당대표를 실력 행사로 끌어내리겠다는 선언이라며 조직적으로 가결표를 모으는 과정이 떳떳하고 당당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비명계에선 다음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것이라며 이 대표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번에 무효와 기권표를 던졌던 의원들도 가결 쪽 손을 들 수도 있다. 아까 그러셨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거취 문제를 비롯해 이제는 당 지도부가 답을 내려야 할 때라며 이 대표의 사퇴를 우회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은 이탈표를 색출하고 있습니다. 투표를 어떻게 했는지 비명계 의원들에게 따져 묻고 이른바 비명계 낙선 명단을 공유했습니다. 협박 전화를 받은 의원들도 여럿입니다. 이어서 배양진 기자입니다. 네, 여보세요? 입니다. 개인 투표셔가지고요. 제가 정확한 내용을 좀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선생님, 욕설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은 비명계 의원 사무실로 직접 항의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에 가결을 찍었는지 따져 물은 뒤 욕설까지 퍼붓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표결 직후엔 협박에 가까운 전화가 걸려오게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다가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칼을 들고 찾아가겠다, 딱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강성 지지층은 이른바 전국 수박 지도까지 공유하고 있습니다.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으로 비명계 의원들을 지칭합니다. 이른바 좌표를 찍어 직접 항의할 걸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이재명 대표 지지 커뮤니티 등엔
비명계 의원의 개인 연락처가 적힌 낙선 명단도 올라왔습니다. 이 명단에 포함된 일부 의원이 실제로 지지자에게 받은 문자입니다. 체포동의안 찬반을 밝히란 요구에 부결표를 던졌다고 설명합니다. 당을 떠나라는 등 비속어가 섞인 비난 문자도 많았습니다. 이 대표는 이달 중순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수박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달라고 지지자들에게 당부한 바 있습니다. 어제 이탈표 색출과 관련한 질문엔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 대표가 어제 당 전략회의에서 의원 개인의 표결 결과를 예단해 공격하는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당원들에게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아들의 모교인 서울대학교에는 대자보가 붙었고 아들을 변호하면서 나왔던 언어폭력은 맥락을 봐야 한다는 주장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서울대에 붙은 대자보입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심각한 학교 폭력의 가해자라며 부끄러운 동문이라고 적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그 정시 전형을 통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는 것을 듣고 좀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학교폭력 강제 전학 조치 같은 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좀 감점이라든가 이런 정확한 규칙을 좀 마련했으면. 특히 정 변호사 측이 아들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도 비판받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 사이였다. 물리적으로 때린 것이면 모르겠지만 언어폭력은 맥락이 중요한 것 같다고 한 대목입니다. 그 행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다면 충분히 이거는 피해가 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좀 사건을 좀 지연하게 만드는 그런 또 다른 뭔가 전략적인 방법이지 않았을까라는. 학교폭력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언어폭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크게 늘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그거에 대한 언어적인 내용들이 생생히 기억하기 때문에 상담이라든가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형태로. 언어폭력이 모든 폭력의 시작인 만큼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3.1절인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릴 대규모 집회로 종일 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이 오후 1시부터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수만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고 행진에 나설 예정이고 서울역 광장과 청계천 등 종로 일대에서도 크고 작은 집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경찰은 세종대로 일대 가변 차로를 운영하고 차량 우회 등으로 교통을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드리는 생방송 인증샷 이벤트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이 방송 보시는 장면 샵 JTBC 샵 상한무 클래스 태그 달아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독립 만세 이도성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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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언제 준비하셨어요? 대한독립 만세. 아까 없었는데 이거? 좀 숨겨왔습니다. 굉장히 그날에 이어서. 네.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여러분을 뵈려고 우리 두 분께서 또 준비를 하셨는데 먼저 이도성 기자부터 가죠. 첫 번째 도시락 궁금합니다. 갑자기 가는 건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옛날 도시락으로 준비했는데요. 바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아빠가 미안해. 말다운표 어떤 사연인지 궁금한데요. 최근 길거리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구조가 됐습니다. 네.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하얀 빛깔의 털을 가진 저 귀여운 저런 푸들인데요. 네. 이름이 장군이라고 해요. 대로변을 홀로 돌아다니다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틀 전 유기견 위탁과 반려견 호텔을 운영하는 한 업체 소셜미디어 계정에 처음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보기에 귀엽네요. 또 털도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 좀 사람과 함께 살았던 흔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쩌다가 길거리에 이렇게 나오게 된 건가요? 일단 발견 당시에 장군이 목에 쪽지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직접 손으로 쓴 편지에 사연이 담겨 있었는데요.
편지 한번 보고 저렇게 손글씨를 적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적은 듯한 글인데요. 똑똑하고 영리한 장군이를 발견한다면 잘 키워달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정부 운영시설로 가게 됐고 장군이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프지 말고 잘 지내라. 미안하다면서 장군이를 향한 마음도 남겼습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보고 있는 저희도 이렇게 속상하고 뭉클한데 저 글자를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시면서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그 마음이 그러네요. 네, 좀 벌써부터 눈시울이 조금 붉어졌는데 저도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요양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지낼 수 있는데요. 배우자는 함께 입소할 수 있지만 이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편지를 남기고 장군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애견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저 편지만 봐도 눈물이 조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 장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장군이 같은 경우에 사연이 알려졌잖아요. 그 이후에 사연이 알린 글에 300개가 넘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입양과 후원 관련 문의도 이어졌고요. 다른 강아지들과 함께 지내는 모습도 저렇게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업체 측이 어젯밤 새로운 소식을 알렸는데요. 최초 발견자가 장군이를 데려갔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연이 퍼지자 자신이 직접 입양하겠다라면서 데려갔다고 합니다. 자, 장군이 이름만큼 씩씩하고도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도시락도 보여주세요. 네, 두 번째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치밀한 작전인데요. 이게 제주에서 한 절도단이 벌인 작전입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네. 네, 제주의 한 국가시험림인데요. 이 산림자원 연구를 위해 국가가 보존 중인 곳인데 지금 남성 2명이 걸어가죠. 뭔가 얼굴을 가린 것 같아요. 이게 지난 5일 밤 입구를 비추는 CCTV가 지금 가려졌어요. 지나간 다음에 저렇게 천 같은 걸로 가려버리잖아요. 이게 또 다른 CCTV가 있었는데 이 CCTV는 아예 보시죠. 저렇게 비추고 있다가 화면을 돌려버렸어요. 벽쪽으로. 보이지 않게. 야, 그렇다는 건 CCTV의 위치도 파악을 했다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아니 뭘 훔치려고 저렇게 계획을 세웠을까요? 저 사람들이 훔치려던 것 돌이었습니다. 돌이요? 돌인데 높이 저 돌이에요. 높이는 1.5m가 넘고 폭은 70cm 정도 되는 현무암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현무암은 좀 검은색의 구멍 뽕뽕 뚫린 그 돌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보통 현무암과 다르게 좀 회색을 띠고 또 산처럼 생긴 저런 돌이었습니다. 이 돌을 훔치기 위해서 모두 8명이 동원이 됐는데 굴착기와 트럭을 동원하고 이 돌을 향하는 길을 내기 위해서 나무를 40그루 넘게 베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무를 훼손하면서 저렇게 길을 만들었던 거예요. 또 범행 전에는 수십 차례 사전 답사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말 치밀한 작전 끝에 이런 범죄를 벌였습니다. 영화 그 도둑들 맞아요.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저 돌이 얼마나 얼마나 귀한 거기에 그렇게까지 훔치려고 한 거예요? 저는 그게 참 궁금했어요. 저 돌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길래 저런 일을 벌였나 싶었는데 얼마나 저게 멋진 돌이었으면 저렇게 인증사진. 저게 절도단 중에 한 명이 인증사진까지 두 팔을 벌리고 지금 나오잖아요. 저 돌입니다. 저렇게 인증까지 찍었는데 왜? 저게 모양이 좀 특이하긴 한데 사실 값어치가 있는 건지는 사실 지금도 의문입니다. 이 돌을 한 5천만 원 정도에 팔려고 했대요. 그런데 이게 팔리지 않았고 결국엔 여의치 않으니까 지인에게 1,200만 원을 받고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좀 이상한 점을 느낀 그 지인이 돌을 돌려주면서 환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영화 기생충이 생각났어요. 거기에서도 이렇게 돌 이렇게 나왔는데 그 돌이 뭐 되게 중요한 돌이다 하는데 저거 봐도 우리가 저게 뭐 중요한 돌인지 뭔지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거를 8명이서 옮기고 저렇게까지 했다. 저럴 정성이면 그냥 스타트업을 해서 새로운 이제 뭐 사업의 진로를 찾든가 해야지. 이게 뭐한 짓입니까 이게. 아니 뭐 저렇게 하려고 동원한 장비 비용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그 돈이 더 들었을 것 같은데요. 남는 것도 없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일을 벌였는지 저도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수사에 나선 경찰이 이들을 붙잡았는데요. 50대 형제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과 작물업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에도 비슷한 범행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다른 범행은 없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훔친 돌 한 야적장에서 되찾아서 원래 자리로 돌려놓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니 돌 안에 뭐 보석을 숨겨놓은 거 아니에요? 여기 영화 스토리가 막 그려지는데 아무튼 좀 황당한 사건입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네. 자, 다음 도시락 열어주시죠. 네, 세 번째 귀여운 강아지 캐릭터 도시락인데요. 바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키워드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우리 헌법이 만들어진 이래 처음 있는 일이 최근에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뽑힌 서울의 구의원이 임기 중에 군 대체복무를 시작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의 의원, 구의원인데 그쵸. 하다가 갑자기 군대를 가요? 무슨 소리야 이게? 갑자기 군대를 가게 됐는데 서울 강서구 의원 김민석 의원입니다. 이 강서구 의회에 있는데 1992년 12월생으로 만 30살이에요, 현재. 지난해 구의원으로 선출돼 7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는데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 아니에요. 미필자였습니다. 과거 허리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아서 병역 판정 검사에서 4급이 나왔고 지난달 24일부터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의원 생활과 군 생활을 동시에 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앞서서 이도성 기자가 보여주신 대로 헌정사상 처음이잖아요. 둘 다 해도 되는 거예요? 일단 이 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소속이었는데요. 일단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대체복무에 앞서서 탈당계를 제출했는데 왜냐하면 사회복무요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서 활동할 수 없다라는 법 규정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의원직은 유지하고 있는데요. 근무지인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겸직을 허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하겠다 이렇게 의미를 밝혔는데 이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해서 공익 목적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조건부로 허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병무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겸직할 수 없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린 건데요. 이 겸직이라는 거는 생계가 어려운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거지 구의원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문제가 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네네. 법에 따라서 임명직 공무원이라면은 임용권자를 통해서 병역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선생님이나 공무원이 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구의원은 선출직이라 임용권자가 없어요. 뽑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병역 휴직 규정도 없습니다. 김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2030 청년 정치인들이 그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일반 회사에서 군 휴직 제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김 의원은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이 법원에 집행금지를 신청하고 겸직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도 낸다고 합니다. 이 강서구 의회 측은 병무청과 행안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고요. 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의원들은 황제 병역이라면서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 의원이 첫 사례이긴 하지만 서울시 구의원 중에 한 40여 명이 현역 입영 대상자라고 합니다. 비슷한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병역 연기 사유에 당선을 추가하는 병역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정치인이 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잘 지켜봤고요. 또 다음 월드클래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월드보이! 굿모닝 대한민국. 오늘은 러시아 소식입니다. 러시아 본토가 2달 만에 공격을 당했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캄캄한 밤에 유류저장고에 이 불이 난 모습이에요. 또 모스크바에서 동남쪽으로 120km 떨어진 콜롬나 지역에 드론 한 대가 추락한 채 이렇게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매체들은 현지 시간 28일 모스크바 주변에 드론이 출현해서 일부 기반 시설이 타격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상트페테르부르크 공항 상공에선 정체불명의 물체가 나타나서 공항 운영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아, 근데 이게 뭐 우크라이나가 한 건가요? 그게 현재 러시아 국영 매체들은 우크라이나를 배후로 지목을 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선 아직 공식 반응이 없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 보시면요. It would be its closest attempt drone strike to the Russian capital. 이번 사건이 우크라이나의 공격 시도가 맞다면 지난해 개전 이후 모스크바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 대한 드론 공격 시도라고 전했습니다. 사상자는 없다고 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공격에 대비해 방첩, 보안 활동을 강화하라고 긴급 지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По-прежнему актуальная задача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ой угрозе. За прошедший год количество подобных преступлений выросло. Очевидно, что это связано и с попытками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использовать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е методы.
오늘 새벽에 그 푸틴 대통령이 미국과의 그 핵 군축 조약, 그러니까 핵무기를 좀 줄이자 요 조약을 참여 안 한다라고 명문한 법에 서명까지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핵 위협까지 고조되고 있고 좀 긴장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무섭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1년에 딱 2번만 온천수를 교체해서 공분을 산 일본의 한 온천 사건. 맞아요. 저희가 월요일에 전해드렸죠. 맞아요. 예, 바로 온천 수질 검사에서 기준치의 3,700배에 달하는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던 곳이죠. 네. 어제 온천 사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사과를 했는데요. 그 사과가 또 이 황당해서 논란이 또 일었습니다. 왜요? 직접 들어보시죠. かつ、レジオナ菌はどこにでもある一般細菌というような安易な考えで塩素の匂いが自分の、体質に合う嫌いだったという苦手な理由でございました。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본인이 염소 냄새가 싫다고 이 소독을 안 하는 게 이게 말이야 뭐야 이게? 아니 그리고 또 레지오넬라균이 뭐 대단한 균이 아니라고 이것도 무슨 말이야?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이거를 내가? 저 얘기가 더 싫네요. 그죠?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솔직히. 레지오넬라균은 이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고 치사율이 최고 25%에 달하는 진짜 끔찍한 병이에요 이거. 아니 오늘 또 3일절이라서 일본 소식에도 흥분한 것 같아요 유은 캐스터. 와. 아니 뭐 3일절이고 일본이고 이거는 사람이 할 말이 아니잖아 이거는. 아니 이상하잖아. 자 어쨌거나 진정하고 이 온천은 1865년에 창업해서 일왕도 다녀갔던 곳이라고 합니다. 역사가 깊은 일본의 대표 온천 중 한 곳이라 충격이 더 컸는데요. 특히 후쿠오카 공항에서 가까워서 한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후쿠오카현 조례에는 탕의 온천수를 매주 한 차례 이상 갈아야 한다는 이 당연한 규정이 있지만 이 여관은 수년간 일본의 명절인 신정과 오봉에만 물을 교체했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생각만 해도 제 몸이 가려운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약간 그래요. 이거 나 간 적도 없는데. 자, 아무튼 간에 일본 온천 여행 믿고 갈 수 있게 이 당국의 제대로 된 조치가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해 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그 영화 쇼생크 탈출 기억하시죠? 네. 이거 프리덤. 현실에서 이게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바로 보시죠. 자, 지금 담벼락에 줄 하나 달려 있고요. 지금 뭔가 슬슬 내려옵니다. 어머! 지금 한 남성이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바로 뛰어 전력 질주해서 사라지는데 지금 이탈리아의 한 감옥에 수감된 마피아 두목이 탈옥하는 순간입니다. 와, 진짜 근데 영화처럼 저렇게 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뛰어내렸네요. 진짜 영화 같죠. 이 현실이 때로는 더 영화 같기도 합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8년 코카인 밀매 혐의로 체포돼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고 이 수감된 상태였는데요. 교도관들은 이 남성의 워낙 모범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돌연 탈옥할 거라는 예상을 못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모범수여도 좀 너무 감시가 소홀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뭐 범죄자인데 뭘 이렇게 믿었대? 근데 심지어 이 탈옥한 사실조차 2시간 뒤에나 알았다는 거. 교도관 노조 측은 예산 삭감으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감옥이잖아요. 너무 쉽게 나갔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그 준비를 꽤 오랫동안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수감 생활 4년 동안 성실한 모습을 보였기에 교도소 내 이 도서관 일을 맡게 됐는데 이 도서관이 꼭대기층에 있었어요. 이곳에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순찰 일정을 관찰을 해왔던 거예요. 특정 교대 시간에 경비가 소홀해진다는 걸 알게 되자 침대 시트를 영화처럼 침대 시트를 묶어서 줄을 만들고 탈출을 한 겁니다. 진짜 이거야말로 치밀한 작전이었네요. 스스로 CCTV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당국이 현재 행방을 쫓으면서 조력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빨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인도 한번 가볼까요? 지금 귀가 이렇게 펄럭펄럭하고 눈도 껌뻑껌뻑하고 지금 코끼리 너무 귀엽죠? 네. 귀여워요. 네, 근데 혹시 눈치채셨을까요? 뭐예요? 이 코끼리 로봇입니다. 에? 와, 진짜 잘 만들었네요, 그러면. 로봇이에요. 인도 케랄라주의 한 사원에서 공개한 건데요. 무게 800kg에 높이는 약 3.3m로 사람 5명은 거뜬히 탈 수 있는 크기입니다. 눈, 코, 입도 전기 장치로 이렇게 섬세하게 움직이는데요.
신의 동상을 나르는 공식 의식에 이 살아있는 코끼리 대신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지금 다시 보니까 약간 뭔가 움직임 규칙적이긴 네. 하네요. 그런데 이게 뭐 스페인 투어도 그렇고 전통이어서 보존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 사람들 행사에 동물을 동원하는 게 좀 학대다 이런 지적과 맥락을 좀 같이 하는 걸까요?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 로봇 자체가 국제동물보호단체인 동물을 인도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에서 기증한 겁니다. 안장을 얹고 화려한 장식을 한 코끼리들은 사실 사원축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동물복지 운동가들은 전부터 이것이 동물 학대라고 우려를 표시해 왔거든요. 직접 대신할 비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다 드린 겁니다.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인도적이고 인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사원의 관계자들은 굉장히 만족하는 것 같아요. 지난 몇 년 동안 총기류를 구입하는 등 이 코끼리를 관리하려고 많은 돈과 시간을 썼다는데요. 이제는 뭐 그럴 필요가 전혀 없겠죠. 다른 사원도 대체하는 걸 고려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30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금리 인상 스탑, 부동산 시장 봄바람 불까? 가파르게 오르던 기준금리가 1년 반 만에 동결됐죠. 그동안 높은 금리 그리고 이 때문에 커지는 이자 부담이 부동산 침체를 이끌어온 만큼 금리 인상이 이게 멈추면 이제 부동산 분위기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돌고 있습니다. 정말 부동산 시장에 봄바람이 불어올지 전망해 보고요. 이와 함께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최근 관심받고 있는 서울 고덕강일 3단지 어제 특공 마감 이야기까지 전문가와 나눠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부동산 완전 정복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기준금리가 동결되면서 대출금리가 내려갈 여지가 생겼어요. 사실 좀 체감은 아직 안 되지만 어쨌든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그럼 이제 부동산 연끌족들 조금 안심해도 됩니까? 일단 인상보다는 뭐 동결이 좋으니까요. 상당히 좀 안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숨은 돌려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은행권이 이제 돈잔치를 하면서 너무 돈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시중 금리가 좀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번 금리 추이를 한번 보시면요. 시중 금리가 이게 5.35%, 작년 12월 30일이었는데요. 지금 4.53%. 물론 최저 금리지만 거의 한 0.8% 정도 떨어졌죠. 굉장히 떨어졌고 최근에 특례 보금자리도 나왔기 때문에 일단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한숨은 돌렸다. 하지만 두 숨을 돌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 총재께서 동결을 하면서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이게 시그널이 중요한데 숨고르기일 뿐이다. 지금이 끝이 아니고요.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회비 10만 원을 내고 있는데 야, 내가 15만 원 거두려고 했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번 달만 10만 원 내고 다음 달에 15만 원 내. 라는 신호를 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끌족들이 아직 안심하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지 아무튼 이제 좀 빚 부담, 이자 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추세가 이제 이어질 테니까 그럼 이 금리 동결이 집값 반등에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반등까지 영향을 주기에는 지금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한국은행에서 시그널을 살짝 다음에 금리 인상을 올릴 수 있겠다. 금통위 위원들도 6명 중에 5명이 다음에는 올릴 거다라는 신호를 줬고요. 미국이 좀 더 심각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예상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 빅스텝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신호를 주고 있어서 미국이 빅스텝 갔을 때 한국은행도 결국에는 3월 달에는 없고요. 4월 달 금통위가 있는데 그때는 0.25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게 심리잖아요. 아파트 시장은 심리인데 매매 수급 지수가 여전히 회복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매매 수급 지수 한번 보시죠. 자, 2022년 12월 19일 날 서울은 63.9였고요. 전국은 70일인데 약간 늘어났죠. 63에서 67, 66 정도로 늘어났는데 이게 어떻게 보냐면 1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100이 넘어서면 집을 사자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고요. 100 아래로 떨어지면 팔자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살 사람이 없는 건데 66이면 100 아래에서 한참 내려왔잖아요. 이게 3% 늘어난 거 가지고 이게 좋아졌다라고 보기는 살짝 좋아진 거고요. 여전히 집을 살려는 사람들은 없다. 팔려는 사람들은 많다.
하지만 급매물은 또 많이 안 내놓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급매물 이게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소강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라는 게 100 아래면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죠. 아하. 심리가 얼어붙었던 거죠. 여전히 60, 70이면 굉장히 아직은 낮은 얼어붙은 겁니다. 상황이네요. 굉장히 낮은데 뭐 소폭 반등을 했기 때문에 반등.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맥락에서 지금 바닥이냐 아니냐 이거 조금 이른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네네. 보세요? 의견이 분분하죠. 네. 바닥이냐 아니냐 의견이 분분한데 또 요거를 보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미분양인데요. 네네, 그렇죠. 미분양은 청약에서 계약을 안 한 거란 말이에요. 결국 청약의 무주택자들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바로미터인데요. 네. 미분양 보시면 자 2021년 1월이죠. 1.7, 이게 17,000호입니다. 네. 17,000호에서 22,000, 31,000, 1년 만에 75,000호로 늘어납니다. 75,000호도 6만 호가 넘어가면 이제 1차 알람, 위험 수위고요. 10만 호가 넘어가면 매우 위험하다라는 네. 신호인데 지금 6만 호는 넘어갔죠. 7만 호가 속도를 한번 보세요. 6개월 만에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이런 속도라면 상반기 중에 최고 위험수인 10만 호가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걸 보자면 절대 바닥은 아니라는 거죠. 바닥이라면 미분양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네. 지금 미분양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바닥은 아니다. 좀 예의주시를 하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미분양이 7만 5천 가구를 넘어섰다는 건 좀 심각하네요. 네네. 네, 그래서 아직은 바닥은 아니다. 네네. 라고 전망을 해주셨고 진단을 해주셨고 자 이제 무주택자들이 좀 주목할 만한 뉴스가 좀 어제 오늘 있었습니다. 이 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이 서울 강동구에 있죠. 그 고덕강일 3단지. 요게 이제 어젠가요? 이제 특공이 마감이 됐어요. 경쟁률도 좀 치열했던 것 같은데 이게 일단 분양 방식이 좀 특이하다고 해요. 네, 일단 경쟁률부터 한번 볼 텐데요. 네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높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몇이었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이제 그 고향 창릉지구 얘기했을 때 청년 특별 공급이 64대 1 나와서 대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고덕 보니까요. 한번 보세요. 자, 청년이 118대 1이 나왔습니다. 와. 종합은 33.2대 1. 종합도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아니, 청년이 저는 100대 1을 최근에 본 적이 없는데 그러네요. 고향 창릉보다도 더 대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약간 인서울이라서 더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네네. 입지도 좋다고는 하고 입지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네. 자, 입지를 한번 보죠. 입지를 보면은요, 서울 강동구인데 고덕 그 강동 IC 옆에 있거든요. 네네. 자, 한번 보시죠.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고향 창릉은 고양시란 말이에요. 네네. 서울 가까이 있는 고양시인데 서울이에요. 강동구 고덕의 강일인데 분양가 한번 보십시오. 고향 창릉은 3억 9천. 네. 이걸 제가 지난주에 엄청나게 저렴하다고 했잖아요. 네. 아니 서울에 3억 5천이 이게 웬 말이야. 서울이 이렇게 저렴하게 나오니까 청년들이 열광을 한 거고요. 100대 1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 임대부 방식이라는 게 저도 좀 처음 들었어요. 이게 네네. 어떤 방식이길래 특이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죠. 네네. 이것만 보면 야 이게 진짜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토지 임대부 방식입니다. 토지 임대부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건물은 계약자 그냥 받은 사람 거고요. 땅은 계약자 게 아닙니다. 공공 거죠. SH공사 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물은 내 거, 토지는 SH공사 거. 이렇게 되면 토지를 내가 SH공사의 토지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 주인은 SH공사이기 때문에 토지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 집은 40만 원. 사도 집은 내 건데 네. 건물은 내 건데 그 땅은 내 게 아니다. 그렇죠. 땅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거죠. 월 40만 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말은 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요. 네, 네. 3억 5천만 보면 엄청난 대박인데 네, 네. 월 40만 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습니다. 아, 월 40만 원씩 땅 빌린 값을 내야 된다. 네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인터넷 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진짜 반값 맞나? 이렇게 물음표가 항상 붙더라고요. 그럼 이 임대부 방식이라는 거에 좀 장단점을 좀 짚어주세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다 좋을 수도 없고요. 다 나쁠 수도 없는데요. 네. 먼저 장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요. 일단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3억 5천이고요. 서울에서 3억 5천짜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40년, 기본 40년 거주할 수가 있고요. 또 추가 40년, 8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를 할 수도 있고요. 건물은 내 거잖아요. 반값 아파트이기 때문에 건물이 올라갑니다. 과거 보금자리 주택 했을 때도 강남 쪽에는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이게 임대라면 보증금 3억 5천에 월 40만 원 내면 내가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없는데 건물은 내 거기 때문에 시세 차익은 얻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제가 주변 시세를 확인해 보니까 주변에 반전세를 얻더라도 3억 5천에 50에서 6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이거는 주변 시세보다도 저렴한데 건물도 내 거다. 분명히 메리트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단점도 있죠. 단점이 있겠죠. 단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단점은요. 일단 40만 원 아깝습니다. 토지 사용료를 내야 되고요. 그렇죠. 이 토지 사용료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이 고정이 아니라 올라갈 수도 있고요. 네.
건물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되거든요. 콘크리트 가치이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네. 재산권, 토지가 내 거기 아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최근에도 우리가 일기 신도시 뭐 재건축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네. 재건축을 하려면 토지 가치가 중요하거든요. 건물은 오래되니까 토지 가치를 가지고 감정평가를 받아서 권리가액이 산정이 되는데 토지가 SH 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재건축하기에는 좀 어렵겠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 조금 물음표가 붙는 방식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40만 원이 넘다 해도 뭐 세금까지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아파트 관리비 낼 거고 그다음에 아까 3억 5천이라고 하셨지만 그거에 대해 대출을 보통 다 받을 테니까 그거까지 하면 뭐 100만 원 넘어갈 거다 월 내는 게 뭐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 집 맞나? 아니면 그냥 월세 내는 건가? 뭐 이렇게 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제 일반 공급이 100가구가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요거 좀 청약을 좀 넣어봐야 할지 말지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일단 일반 공급이 3월 2일, 3월 3일 남아 있는데요. 특별 공급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일반 공급도 굉장히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토지는 SH 서울시 거고요. 네. 건물은 내 건데 이게 중간이거든요. 투자와 실거주의 중간 정도 개념인데 분명히 가격 메리트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완전히 투자 목적이라면 사실 좀 그렇고요. 실거주자라면 저는 반전세 3억 5천에 50, 60 주고 내 집 아닌 곳에 사는 것보다는 3억 5천에 40만 원 내고 나중에 건물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충분히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연예계 뜨거운 이슈들 정리해드리죠. JTBC 엔터뉴스팀의 박정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첫 번째 소식 바로 준비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왜 죄를 지을까요? 성장 환경이 불우해서, 사회 구조의 모순 때문에, 정신적 결함이 있어서, 술을 마셔서, 약에 취해서. 이 죄는 인간이 죄짓고자 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키워드 유아인 제3의 마약까지. 이 마약류 투약 혐의로 이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가 지금까지 알려졌던 프로포폴 그리고 대마 의혹에 이어서 또 다른 마약 혐의까지 지금 포착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네. 앞서 알려진 것처럼 프로포폴 그리고 대마 이외에 모발을 검사한 결과 제3의 마약 성분에 대해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소변 검사의 경우에는 단기간 사용한 마약 성분만 검출이 되는데요. 모발 검사는 최대 1년간의 투약 약물까지 알 수 있어서 정확도가 높은 검사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아인 씨는 소변 검사에서 대마 성분 양성이 그리고 모발 검사에서 프로포폴과 또 다른 마약 성분 양성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 소식이 전해질수록 충격이 더하고 있는데 이 프로포폴 투약 횟수도 일단 2년 동안 그 기간도 길고 뭐 100회가 넘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저는 프로포폴 투약 횟수를 보고 정말 더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 식약처가 조사를 한 결과 유아인 씨가 지난 2021년에만 무려 73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2022년과 더하면 무려 100회 이상 투약을 한 겁니다. 투약량도 놀랍습니다. 2021년에 전체 투약량이 4,400ml 이상입니다. 한 번에 평균 60ml를 투약을 한 건데요. 통상적으로 수면 위내시경을 할 때 5에서 20ml 정도를 투약하면 한두 시간 정도 수면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유아인 씨의 경우에는 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3배에 달하는 양을 투약을 한 거죠. 일단 국가수 정밀 감정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제 유아인 씨가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텐데 향후에 그 연예계 활동 어떻게 될지 전망 좀 해주세요. 사실은 프로포폴 보도만 처음 됐을 때는 조금 긍정적인 계획을 세우는 관계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프로포폴의 경우에는 앞서 좀 복귀를 했던 선배 배우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뒤이어 대마와 이 제3의 마약 양성 반응까지 나온 상태에서는 조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복귀가 좀 오랫동안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각 방송사에서 출연 정지 연예인 명단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TV에서 유아인 씨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렵겠죠.
네, 이미 광고 시장에서도 많이 다 철거가 되고 그러고 있어서 네. 앞으로 좀 활동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전망까지 내봤는데 일단 식약처 발표와 또 국가수 감정 결과 외에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 발표 내용도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키워드로 만나볼게요. 폭행 논란으로 재뿌린 출연자들. 일단 너무 많이 봐요, 기사를.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이 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출연자 얘기부터 좀 하죠. 네, 맞습니다. MBN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인데요. 네. 참가자 황영웅 씨가 상해 전과 논란과 밀어주기 의혹으로 아주 그야말로 불타고 있습니다. 네. 황영웅 씨는 노래 실력도 좋지만 좀 특별한 가정사를 공개하면서 남다른 사연으로 시청자의 마음을 움직인 참가자입니다. 그런데 인기를 한창 얻어가는 와중에 이 황영웅 씨에게 과거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이 폭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한 네티즌은 과거에 술을 마시던 중에 황영웅 씨에게 폭행을 당했고 네. 이 일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황영웅 씨가 쌍방 폭행으로 자신을 맞고소했는데 이 맞고소 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는 황영웅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응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온라인에서 주장을 제기하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네. 이에 대해서 황영웅 씨의 입장은 나왔습니까? 처음 의혹이 제기된 때가 2월 22일이었는데요. 제작진과 황영웅 씨는 약 3일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2월 25일에 드디어 입장을 밝혔습니다. 골자를 보자면 이 의혹은 사실이고 좀 사과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하. 황영웅 씨가 22세였던 지난 2016년에 해당 사건으로 벌금 50만 원을 처분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황영웅 씨는 잘못과 부족함을 용서해달라면서 자신과 어머니와 할머니를 언급하며 좀 보다 나은 사람으로 변화하며 살아갈 기회를 저에게 주시길 바란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근데 입장문이 조금 감정에 호소하는 이야기만 담겼고요. 향후 뭐 어떤 대책을 내놓겠다라는 내용은 쏙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청자의 분노에 좀 기름을 부은 형국입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의 논란이면 하차를 하는 게 좀 자연스러운 수순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황영웅 씨는 그대로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일단 지금 그 프로그램에서 황영웅 씨가 응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국민 응원 투표 1위를 달리고 있어서 뭐 어떻게 할 것이냐 황영웅 씨의 결정에 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일단 하차 입장은 없었고 네. 제작진도 입장은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가장 문제는 이 제작진의 황영웅 밀어주기 의혹이 좀 크게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상해 전과 논란이 이미 있기 전부터 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 조항조 씨와 이 사실상 같은 소속사라는 의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황영웅 씨를 밀어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짙게 있었는데요. 아시겠지만 오디션 예능에서 이 선을 넘는 제작진의 개입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앞서 이 프로듀스 시리즈에서 순위 조작이 밝혀져서 제작진이 법정에 선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타는 트롯맨 제작진은 밀어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을 한 상태입니다. 네, 어제 이제 이 방송 결승전 1차전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도 투표 1위를 하고 다음 결승 2차전으로 넘어가게 됐다. 황영웅 씨가 이렇게 해서 이걸 두고도 이제 좀 오늘도 그렇죠. 이렇게 많이 네.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예능 피지컬 100에서도 출연진 3명이나 또 논란이 일었죠. 네, 맞습니다. 이 피지컬 100은 되게 글로벌한 인기를 얻은 한국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스턴트우먼 김다영 씨가 학력폭력 가해 논란에 휩싸인 겁니다. 후배의 돈을 빼앗고 때렸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김다영 씨는 후에 좀 인정하고 사과를 했는데요. 일부 인정만 했습니다. 후배들 기강을 잡기 위해 욕설과 상처되는 말을 했었다는 건 사실인데 돈을 빼앗거나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발레리노 출신의 남성 출연자가 전 여자친구 협박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또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자해 행위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지난 25일 경찰에 입건된 국가대표 출신의 운동선수도 있습니다. 이 피해 여성이 이 남성이 흉기로 자신을 위협했다라고 진술을 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프로그램 다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좀 더 실망감이 시청자들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과에 뭔가 진짜 재를 뿌리는 그런 그러네요. 소식을 전 알아봤는데요. 마지막 주제 함께 보시죠. 네. 저 사람 변호사라고 그러지 않았어? 장가를 못 갔대. 이혼 소송만 전문으로 하신다고 들었어요? 피아노 치던 머리로 변호사를. 이게 희한한 건지 맹랑한 건지. 잘하려고요. 이혼.
재판으로 갑니다. 한국에서 뭐하고 사세요? 연주? 레슨? 변호. 자, 마지막 키워드 신성한 변호사로 돌아온 조승우. 자, 뭐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는 배우죠. 그냥 이름 석자로 끝나는 조승우 씨가 새 드라마로 찾아오는군요.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4일 첫 방송되는 JTBC 새 토일극 신성한 이혼입니다. 네, 조승우 씨가 주인공 신성한을 연기하게 됩니다. 조금 줄거리 설명을 드리자면요. 피아니스트였던 주인공 신성한이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되어 마주하는 상상 이상의 이혼 의뢰 이야기를 그립니다. 그간 변호사가 주인공이거나 법정을 배경으로 한 작품은 꽤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 작품은 흔한 법정 드라마는 아닙니다. 주인공 몇몇만 살펴봐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피아니스트이자 독일에서 음대 교수로 살던 주인공 신성한이 어떠한 한 사건을 알게 된 후 한국으로 돌아와 사법고시를 통해 변호사가 된 설정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아티스트가 고시생이 되고 이 고시생이 또 이 변호사가 된 설정이거든요. 과연 이혼 의뢰 사건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굉장한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네. 제가 봤던 댓글 중에 믿보 배라 아무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믿고 보는 배우라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맞습니다. 보겠다, 본방사수하겠다라는 글을 봤는데 뭐 지금 박정선 기자도 소개하시면서 너무 기대가 된다고 너무 기대됩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좀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 조승우라는 이름 첫 글자만으로는 네. 저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조승우 씨가 드라마로 복귀하는 건 지난 2021년 방송된 시지프스 이후 2년 만입니다. 독특한 캐릭터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전형성을 깨부순 이 작품으로 승부를 건다고 합니다. 이 조승우 씨를 비롯해서 배우 한혜진, 김성균, 정문성 씨까지 네 배우의 케미도 굉장한 기대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 감독이 인터뷰한 거 보니까 이 대본 중에 가장 좋았던 점이 이 세 친구들을 꼽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승우 씨, 그리고 김성균 씨, 그리고 정문성 씨. 이 40대 친구들의 케미가 이 드라마에 잘 담겨 있다고 하는데 뭐 훈훈하고 아주 사랑스러웠다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저도 한번 이번 주 토요일 밤 10시 30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고 예고를 해드렸는데 네. 저희가 좀 아쉬운 예고 하나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3.1절이잖아요. 그래서 기념식을 저희가 생중계로 보내드리면서 오늘 상클 2교시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 박정선 기자를 지금 보내드려야 됩니다. 아쉽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일절인 오늘은 아침부터 공기가 많이 부드럽습니다. 휴일이라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전국의 아침 기온이 영상에 머물러서 포근한 날씨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건조해서 오늘도 불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열흘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여전히 건조특보가 남아있어서 화재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해서 불이 번지기 쉬운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전국 곳곳에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오전까지 강원 영서에 1mm 안팎, 수도권과 충청, 남부지방은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제주와 남해안은 낮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잦아들면서 하늘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겠고 대기순환이 원활해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5도, 대구, 창원 6도로 전국이 영상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청주 10도, 창원, 부산 13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아침 기온이 떨어지면서 모레까지 기온 변화가 매우 크겠고요.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기는 건조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면서 안전한 3.1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오늘은 3.1절이고요. 내일이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렇네요. 네, 요 며칠 이렇게 학교 주변에 가다 보면요. 뭐 학교 앞에 입학을 축하합니다. 뭐 이런 현수막도 네. 붙어 있고요. 또 막 무언가를 이렇게 시작하는 느낌이 정말 많아서 설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번이 더 특별한 계약인 건 네. 시작을 마스크 없이 한다는 겁니다. 횟수 세보니까 3년 만이더라고요. 그래요. 그 급식실 책상 이 칸막이를 철거한 학교도 많다고 하는데 그동안 참 친구들 얼굴, 선생님의 미소를 못 봐서 맞아요. 너무 아쉽고 모니터로만 안타까웠어요. 봤어요. 맞아요. 네. 그냥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또 어른들도 참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직접 보면서 수업하는 귀중한 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멈추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노마스크여도 손 잘 씻고 네. 아프면 병원 가고. 그렇죠. 네.
자, 오늘은 3.1절 기념식 중계 관계로 유튜브 상클 2교시는 하지 않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어김없이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상클하세요!